여러분은 교활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흔히 간사하고 꾀가 많은 사람을 교활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교활은 전설 속 동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중국의 전설적 동물인 교활은 개와 비슷한 모습으로 표범 무늬를 하고 있고 머리에 쇳불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간사하기가 이를 데 없고 뼈가 없는 동물로 길을 가다가 호랑이라도 만나면 몸을 똘똘 뭉쳐서 조그만 공처럼 변신하여 제 발로 호랑이 입속으로 뛰어들어 내장을 마구 파먹는데 호랑이가 그 아픔을 참지 못해 뒹굴다가 죽으면 그제야 유유히 걸어 나와 교활한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교활이라는 동물이 우리 주변에 활기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뱀같이 교활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교활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교활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활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교활한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이 교활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간사하고 꾀가 많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잘하고 기만합니다. 임기응변에 능숙하고 이기적이며 탐욕스럽고 잔머리를 잘 씁니다. 교활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10가지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주변에 교활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지혜롭게 대처하여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교활한 사람은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타인은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격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장점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냅니다. 또한 타인의 능력이나 성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타인의 단점을 떠벌리고 대놓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이 항상 옳다고 믿으며 타인의 의견은 무시하거나 반박합니다.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고 속이기 위해 자신만만한 척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데요. 그들은 허세를 부리고 자기 자랑을 틈 날 때마다 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가본 곳이 없으며 못하는 것이 없다고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만났다면 교활한 사람인지 의심할 필요조차 없으니 무조건 손절하세요. 교활한 사람과는 논쟁하기보다는 그저 그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계산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피해를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상대합니다. 선행을 베풀 때에도 이 선행으로 인해 나에게 돌아올 이득을 생각하며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선행이나 도움을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선행을 베푸려 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정중히 거절하여 화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꼭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계획적인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실행합니다. 그들은 항상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끊임없이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계획 속에는 남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은 피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을 방패막이로 이용하여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데 단순히 겁이 많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런 비겁자들은 유능하고 교활하며 자신의 신망이나 권력을 지켜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앞에 나서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일 때문에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겁쟁이처럼 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을 돕거나 지켜주는 대신 희생양으로 삼거나 남에게 자신의 죄를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에는 이러한 비겁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은밀히 나누었던 약속도 필요에 따라 서슴지 않고 부정하며 이렇게 해서 주변을 말을 잘 듣는 추종자로만 채웁니다. 문제는 그 대가를 남이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라면 우수한 인재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세가 기울고 정치라면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무능한 지도자가 자신의 안위만 보호하다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역사의 예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보인다면 반드시 피하십시오. 세 번째, 교활한 사람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이간질하며 남을 현혹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을 감추려고 합니다. 언제 거짓말이 폭로될지 몰라서 늘 불안해하며 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 거짓말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만약 주변에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가장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제대로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완벽하게 거짓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감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들통나게 됩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속임수로 사람을 속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지 않으며 자신의 계획이나 목적을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나 현재에 대해 거짓으로 말하거나 비밀로 하며 자신의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서 정직하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비밀을 캐거나 누설하며 타인의 정보나 자료를 도용하거나 변조하고 악용합니다.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하기 때문에 혼란과 혼동을 줍니다. 이들의 거짓말에 속은 것을 알고 항의를 하게 되면 나는 강요하지 않았고 당신이 다 선택한 것이라며 오히려 배짱을 부리기도 합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하는 사람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상책이며 그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속은 후에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번째, 진심 없는 공감을 잘합니다. 이들은 공감을 잘하며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이해하는 척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없는 속빈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감정 없는 공감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어서 대수롭게 듣지 않고 흘릴 수 있지만 마음이 상처받거나 심리적으로 힘들 때 이들의 다정다감한 말과 공감해주는 것으로 사리분별을 못하게 되어 사기를 당하거나 이용을 당합니다. 이들의 공감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기에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면 그들의 덫에 걸려 조종당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감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감은 진심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이들의 가짜 공감, 거짓 공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말에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세요. 다섯 번째,
교활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며 건방집니다. 이들은 모든 일과 상황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유독 자기애가 강해서 이기적으로 집착하여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과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제압하고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신의 상사나 선배, 부모나 선생에게도 존중과 예의를 보이지 않으며 동료나 후배, 자녀나 학생에게도 무례하게 막 대합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강요하거나 명령하며 타인의 의견이나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절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타인의 실수나 잘못을 용납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판하거나 혼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선한 의도로 혼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난이나 꾸짖음을 통해 타인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6번째, 타인을 조정하고 상황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방법으로 조용히 압력을 가하는데요.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며 교활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기술을 사용합니다. 타인의 약점을 알아내어 약점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자신이 목적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조성하거나 어려운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압력은 타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을 최대한으로 합니다. 7번째, 교활한 사람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항상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나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사회윤리적인 도덕을 무시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척을 합니다. 자기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냉랭하게 대하고 대놓고 무시합니다. 만약 주변에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세요. 이러한 사람들은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을 연기하지만 사소한 행동에서 들통이 나게 됩니다. 자기 돈은 엄청 아까워하면서 모임에서 함께 쓰는 돈이나 남의 돈을 쓸 때는 이때다 하면서 돈을 물쓰듯이 낭비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모습은 결코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타인의 행복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이용하거나 배신하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합니다. 8번째, 위선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철저히 계산적으로 득과 실을 정확히 따져 행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처음 만나거나 어떠한 목적이 있을 때 호의를 얻기 위해 간과 쓸개를 다 줄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사기를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으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관심 있는 척 주의를 기울입니다. 밥은 먹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 몸을 불사지르듯이 도와주는 척을 합니다. 그 후에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내게 이만큼 해야 해라는 뉘앙스로 접근하며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태도를 지닌 상대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하지 말고
그들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호의를 받으면 바로바로 갚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9번째, 비난하고 회피하려는 태도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남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기에 다른 사람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작은 꼬투리를 잡아 비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와 같은 식으로 은근슬쩍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전부 다 떠넘겨서 회피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는 나의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에 하나하나 반응하지 않고 넘기는 것이 좋으며, 나에게 책임을 넘기려 할 경우 이 일의 책임은 당신이라고 정확히 짚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10번째, 비인간적인 감정을 보입니다. 그들은 여느 사람들과 달리 죄의식이나 연민을 느끼지 않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무관심하며 타인의 행복이나 안녕을 무자비하게 무시합니다. 또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배신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을 비난하거나 몰아붙입니다. 타인의 잘못이나 고통에 대해 동정하거나 위로하지 않고 조롱하거나 비웃으며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 축하하거나 칭찬하지 않고 시기하거나 비난합니다. 지금까지 교활한 사람의 10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교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혜 같기도 하고, 적절히 남을 이용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의 지름길로도 보입니다. 물론 나의 이익을 위해 계산하여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에게 휘둘리기만 한다면 인정받지 못하고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활하게 계산적으로만 살다 보면 결국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삶에서 삐딱선을 한 번만 타게 되더라도 인생이 나락으로 끝도 없이 추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선행과 도움을 베풀 때는 진심을 다해 사랑으로 베풀고,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에 있어서 계산적으로만 사람을 대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주변의 교활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남들로 하여금 내가 교활한 사람이라고 인식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교활한 사람의 유형 10가지를 살펴보면 약간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든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살펴보고 교활한 사람을 파악하는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감정적인 폭언의 말과 행동을 자주 하고 했던 말을 자꾸 번복한다면 교활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간관계를 정리하세요. 교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교활한 사람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8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활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파악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교활한 사람들을 상대할 때 감정을 통제하고 흥분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상대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면 이용당하게 됩니다. 셋째, 교활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과 관계할 때는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며 상대하세요. 넷째,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째, 교활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항상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도를 숨기면서 이용해 먹으려는 미묘한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6째, 교활한 사람들이 앞에 있다면 기죽지 말고 강력하게 대처하세요. 7째, 교활한 사람들과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는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8째, 교활한 사람들을 처음에는 잘 모르기에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상대방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안전거리 확보는 운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활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감정이 상처받지 않고 의연하게 잘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모이면 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좋은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